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테슬라, 넷플릭스의 실적 실망감에 나스닥은 급락했지만 국내 증시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코스닥은 9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활발한 종목 장세 속에서 오늘은 제약바이오의 약진도 두드러졌죠. 네,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가 6개월 만에 다시 3만 명대로 올라오면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이 들썩였고 개별 종목들의 임상, 신약 개발 소식들이 쏟아지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악재보다 호재에 민감해진 시장,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업체로 도약 중인 포스코홀딩스가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 8위로 올라섰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시총 지각 변동 주인공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주 열풍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포스코홀딩스 사이에서 8위를 지키고 있던 현대차가 오늘 포스코홀딩스에도 밀리면서 9위 자리로 내려섰는데요. 코스피 시총 10위 역시 2차 전지주인 포스코 퓨처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인 에코프로비엠은 코스피의 기아와 네이버보다도 시총이 큰 상황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시총 상위 2차 전지주의 에너지는 강했죠. 네, 하락 출발했던 포스코홀딩스가 11시를 기점으로 상승 반전하며 급등,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며 현대차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8위로 올라섰는데요. 코스피 시총 10위인 포스코 퓨처엠도 5%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1, 2위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도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2차 전지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는 쇼커버링의 주가 급등입니다. 최근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주가 급등 원인으로 쇼커버링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확대된 가운데 수급이 수급을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에코프로와 금양, 또 주성 엔지니어링 등이 대표적 사례인데요. 오늘 종목별 흐름 어땠나요? 네, 2차 전지주인 금양이 7월 들어서 공매도 잔고가 급감하며 주가는 100% 이상 급등했습니다. 오늘도 12%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반도체주인 주성 엔지니어링도 최근 공매도 잔고 비중이 감소하며 주가도 우상향 중입니다. 오늘은 1%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종목별 공매도 잔고 추이와 수급 현황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탄력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셔야겠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공매도 이슈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금양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고민 중이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시총 지각 변동 주인공 2차 전지입니다. 자, 2차 전지 열풍이 지속이 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시총 순위에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합산 시총을 보니까 지난해 말 대비해서 5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포스코그룹도 2배 이상 몸집을 키우면서 오늘 현대차를 제치고 8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시총 상위의 2차 전지주 LG엔솔,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현재 코스닥 시총 2차 전지주를 보면 1, 2위를 에코프로 그룹주가 나란히 차지를 하고 있고요. 4위에 LNF, 그리고 5위에는 포스코 그룹주 중에 하나인 포스코 DX까지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2차 전지의 시총 증가, 미래산업의 지형도의 변화가 반증된 결과다라고 봐야 할지, 이런 변화는 좀 추세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 매년 중에 주도주 같은 경우가 부각이 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원래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같은 경우가 새로운 시장이 열렸을 때 주도주로 부각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산업 안에서 실제 제품에 대해서 판매가 늘면서 또는 이 성장산업 안에서 앞단의 제품의 판매가 증가가 늘면서 소재단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의 주가 같은 경우가 주도주로 부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화장품 판매 같은 경우가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주도주군으로 한번 부각이 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에 따른 실제 지표가 잘 나오는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화학이라든지 정유, 그다음에 조선 업체 같은 경우에 주도주의 부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IT 같은 경우는 뭐 버블 또 있기는 했지만은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도입이 되고 나서 새로운 제품의 판매,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러한 새로운 제품이 나타났을 때 주도주의 부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의 케이스로 와봅니다. 2차 전지는 주도주예요. 이 안에서 새로운 산업 같은 경우가 생겨나고 성장 같은 경우가 지금 부각되는 환경이 나타나고 있고 앞단의 제품, 전기차 같은 경우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흐름 구간 안에서 이런 주도주의 형성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방향은 맞는 상황이고 이 안에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시세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의 시세에 정답이 있다.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2차 전지주. 오늘은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와, 아직도 이제 고사인을 두 분 다 주셨어요. 동일한 신호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부터 볼까요? 오늘 10% 넘게 급등을 하면서 현대차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8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시세에 뭐 정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강할까요? 강할 수 있는 환경은 이후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전기차 판매가 성숙기에 도래를 했을 때는 지금 주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케이스는 좀 시간이 남아있죠. 뭐 2025년 이후, 2030년 구간, 그때 주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를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본업 같은 경우가 철강 산업이죠. 이 부분은 이제 작년 기점으로 해서 공급의 변화가 있으면서 업황이 바닥을 찍었고 여기에서 본업 같은 경우에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되는 시점과 함께 새로운 산업 같은 경우에 부각이었죠. 신사업이라고 합니다. 리튬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련이라든지 아니면은 대규모 장치 산업, 철강의 가공 이런 부분에서는 뭐 폐배터리라든지 기타 리튬이라든지의 사업으로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 안에서 시장의 키를 가진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는 이렇게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론은 뭐냐면 본업의 공고함 안에서 현금 흐름이 나오고 신사업 같은 경우가 추가될 때 이 부분의 성장 같은 경우가 앞단에서 20% 이상의 성장이 보이는 경우에 주가 같은 경우가 먼저 반영이 되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본업도 좋고 신사업도 지금 잘 가고 있고. 자, 최충성 파트너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올해 이제 시총 10위권 이내로 진입을 했고 현대차를 또 제치고 8위에 지금 올라섰는데 보통 뭐 이익 대비 시총의 적정 수준을 좀 산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이익 사이클 그리고 지금 시총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최충성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시총의 적정 수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미 오늘로써 좀 넘어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에 이제 증권사에서도 리포트가 나올 때 이제 50만 원 정도 좀 책정을 했었는데 사실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주가라는 거는 뭐 기업의 가치 플러스 이제 기대감으로 좀 형성이 좀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만큼 좀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지금부터는 좀 수급에 달려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밸류체인 관련해서 지금 소재 사업부터 뭐 완성 단계까지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그런 네. 업체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은 좀 무한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익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제 2분기 연결 이제 매출액이 19조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3천억에 좀 이를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 그런
시간대이고 일단 철강 평균 판매 단가가 이제 소폭 하락했고 투입 단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탄소강 이제 판매량이 64만 2천 톤 정도 좀 증가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600억 이상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어서 일단 포스코 자체적으로 볼 때 영업이익이 이제 7,630억 원 전망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뭐 기존에도 이제 밸류데이를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기존의 양극재 생산량 같은 경우에 61만 톤에서 뭐 100만 톤, 그리고 리튬 생산량은 30만 톤에서 42만 3천 톤으로 좀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성장성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아야 될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2차 전지 이제 소재 사업 밸류데이 이후에 2차 전지 밸류체인의 구축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경쟁사 대비해서 높은 수준의 리튬과 전구체 내재화율이 이 포스코홀딩스를 좀 뭐 레벨이 다른 기업으로 좀 도약을 시킬 수 있는 걸까요, 이사님? 이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가 같은 경우가 지금 매출이 이제 2차 전지단의 매출이 늘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미리 반영하는 단계는 시장의 트렌드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시장에서 충분히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부각을 하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새롭게 산업을 추진을 하는데 이게 실제 리튬 염호 같은 경우에서 추출할 수 있는 부분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그만큼의 가치 성장이 그림에 보이고 그러면서 시가총액에 반영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포스코홀딩스가 사실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뭐 20만 원대부터 움직이지 않을 때부터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뭐 55만 원으로 지금 올라섰잖아요. 이렇게 또 가파르게 또 미래의 성장성이 좋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직까지는 좀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 중장기 성장 스토리를 보면서 기대치가 점차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전략 좀 어떻게 짜갈까요, 파트너님? 네, 일단은 지금 뭐 포스코 그룹 상장사 6개가 지금 시가총액이 90조 원 이기 때문에 네. 거품이 낀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뭐 의심할 게 여지는 없지만 없지만. 일단 지금은 좀 수급적으로 좀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주가를 얼마로 책정해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테슬라나 에코프로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대응 그리고 5일선 뭐 짧게는 그러니까 이평선 좀 짧게 보시고 5일선 타고 올라갈 때는 5일선으로 계속 조금 가져가시고 일단 최대 11선까지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테슬라가 끌어주고 조금 가는 흐름인 것 같았는데 어제 또 테슬라가 그렇게 또 급락이 나왔지만 오늘 우리나라 또 2차 전지주는 강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급을 좀 쫓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에코프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약세로 출발했던 주가가 오후 들어서 또 상승 반전을 하면서 여전한 에너지를 과시를 했습니다. 5%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코스닥 시총 2위입니다. 자, 이제 두 분 다 또 고사인 주셨는데 이성희 이사께 먼저 들어볼게요. 에코프로 직진해도 되는 이유는 수급일까요? 우리가 각 시대의 변화 때 시가총액 상위주의 변화를 보면 그 시대의 주도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시가총액 상위로 올라선 거죠. 1위 그리고 2위를 주고받으며 그런 상황입니다. 시대의 변화에서 스타가 된 거고 여기에서 이제 밸류를 논하는 단계보다는 뭐 수급적인 이슈 그다음에 시장의 트렌드에서 매년마다 핵심이 되는 게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공매도의 환매수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아직 에코프로 기준으로는 1조 2천억 정도가 남아있고 그다음에 공매도 물량 같은 경우가 청산이 나오면서 그런 단계에서 주가가 한 단계씩 레벨업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가 순수한 순매수도 있겠지만 공매도 환매수도 더해지는 겁니다. 시대의 현상과 함께 주가 같은 경우는 추세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쇼커버링에 또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구간. 자, 에코프로가 이제 현재 시총이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카카오, 셀트리온, LG전자, 뭐 코스피 대형주보다도 지금 시총의 덩어리가 높은 수준인데 급격하게 몸집이 커진 에코프로에 늘 좀 고평가다라는 꼬리표도 좀 따라다니긴 하잖아요. 그래도 주가는 뭐 늘 강하지만 에코프로 이런 멀티플 확장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보시는지 지금은 뭐 시총 규모 뭐
사실 뭐 평가하기에는 밸류로는 평가할 수 없지만 최충수 파트너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시총 규모 지금 에코프로 뭐 오늘 조금 더 상승을 했지만 제가 원고 쓸 때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9조 뭐 7,697억 정도, 에코프로 BM 시가총액은 이제 합 자체가 61조 정도 됩니다. 지금은 67조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7조가 네. 넘었죠. 일단은 지금 뭐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좀 비교해도 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좀 다음으로 큰 규모인데 일단 밈 주식의 원인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은 뭐 보다는 지금 수급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좀 워낙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일단 항상 이제 밈 주식이 되면은 밸류랑 상관없이 좀 가는 그렇죠.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게 멀티플 확장의 원인 에 네. 대해서 좀 말씀드린 것보다는 일단 그 부분에 좀 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기업의 펀더먼털 관련해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 일단 테슬라보다 많이 올라간 거는 조금은 좀 테슬라보다 부담스러운 강해요. 네. 네.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 과열에 대한 그런 조심하실 필요는 계속적으로 네.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조금 더 상승의 여지는 있다라고 좀 아.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사실 뭐 밸류가 뭐 부담스럽다,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계속 지금 갔죠. 올라가고 네. 있고 수급이 수급을 부르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에코프로를 담지 못한 분들의 포모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나도 한 주만 좀 진입해 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전략 좀 어떻게 제시를 해주시겠어요, 파트너님?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죠. 한 주만 나도 네. 담아볼까 하시는 분들 괜찮을까요? 한 주만 담아 사실 한 주라고 지금. 해도 이제 네.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요. 네, 네. 비싸죠. 일단은 뭐 한 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근데 정말 한 네. 주만 해보실 수 있을까라는 아. 의구심이 좀 들고 네. 제가 뭐 매수를 말씀드린다고 한들 네. 선뜻 손이 그럼 나가시진 않으실 기준선은 거예요. 어디로 좀 보고 대응을 일단 해볼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딱 11선 기준입니다. 11선 계속적으로 물론 많이 열어두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딱 들어가서 뭔가 매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11선을 받고 오늘도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 11선 기준으로만 보고 단기평 그냥 넘어가면은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다음에 재공략을 노리는 시점으로 보셔야지 단기 평선 많이 넘어가는 구간까지는 보지 말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포스코홀딩스가 좀 더 강하기는 했잖아요. 이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 지금의 매력도를 좀 논한다. 그럼 어떤 쪽으로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현재는 포스코홀딩스의 매력도가 높고요. 그러면서 이 종목이 서로 뭐 주고받으면서 상승을 하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두 종목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2차 전지에서 덜 오른 종목들 비교를 네. 했을 때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겠고요. 대형주권에서는 뭐 일제학 이런 종목도 있겠고 하다 보니 좀 시장에서 계속 찾으면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손은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쇼커버링 관련주로 넘어가 볼까요? 최근에 공매도 타깃의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른바 숏커버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주까지도 좀 다양한 종목에서 지금 이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숏커버링이 나타나는 원인부터 좀 어떤 시점에서 저희가 타이밍을 포착하는 게 전략적으로 바람직할지 최충성 파트너께 들어볼까요? 네, 방금 질문하신 거에 좀 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 반도체랑 2차 전지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단 요즘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쏠림이 강하고 시장 자체가 뭐 완벽하게 지금 경기 뭐 침체냐 이런 부분들 물론 벗어나고 있긴 하지만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긴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좀 불안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쏠리는 구간에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을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모멘텀에 대한 그런 희소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수급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 이제 숏 스퀴즈 현상에서도 좀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개인 투자들의 강한 그런 매수세도 어느 네. 정도 있고 일단 이해도가 좀 크게 올라간 부분도 한몫을 좀 하지 않은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 이제 힘의 논리를 좀 역이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에 이제 미증시에서도 관련된 부분 게임 회사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만 이제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그런 접근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매도 시점을 좀 적절히 잡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게임스탑이 뭐 밈주식이기도 했지만 네. 쇼커버링이 굉장히 좀 뜨거웠죠. 자, 쇼커버링 유입 효과로 단기적으로 부과
부각되는 종목 가운데서 금양과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여기에서도 다 고사인이 들어왔는데 금양부터 볼까요? 금양 오늘 12.8% 급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지금 이제 12만 원대까지 올라섰는데 자, 이성우 이사께 먼저 들어볼까요? 금양 고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선은 뭐 추세가 깨지지 않은 상황이고 시장에서 수급 같은 경우가 쏠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시가총액 6조를 봤었는데 오늘 7조 2천억 정도, 네. 7조를 다시 돌파를 하는 모습이고요. 멋진 주식입니다. 네, 흐름이 좋습니다. 네, 주가가 정말 멋집니다. 웃음이 절로 나오시나 봐요. 네, 이제 최충성 파트너도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금양이 이제 7월 들어서 공매도 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주가는 10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공매도 추이 그리고 쇼커버링 효과 뭐 주가에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나요, 파트너님? 네, 일단 에코프로 등 이제 2차전지 수급 쏠림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고 에코프로도 이제 공매도 잔고 비중이 이제 4.92% 지난 17일 기준으로 좀 기록을 했었고 일단 지난달 30일 집계된 이제 6.24%에서 좀 굉장히 좀 많이 내려온 그런 수치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금양도 공매도 잔고가 많이 감소를 했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제 158만 주에 좀 달했었는데 지난 17일 기준으로는 66만 주로 거의 절반 넘게 준 그런 상황이고 네. 이 기간 동안 이제 금양의 주가가 이제 102% 정도 좀 증가를 했거든요. 일단 주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관련된 부분들 수급이 살아 있어서 추세적으로 좀 상승은 나오고 있는데 이 상승 흐름을 즐기시되 매도 타임을 잘 잡는 게 좀 중요하다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 금양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니 뭐 최근에 타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매일 계좌를 확인하시는 게 참 즐거우실 것 같은데 4월 고점에 담으신 분들까지도 이제는 모두 수익권 전환이 됐습니다. 자, 기존 보유자분들 현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 볼까요, 이사님? 추세가 형성이 돼 있어요. 뭐 그러면 이게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누리셔도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오늘 또 이평에 딱 닿으면서 바로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강한 주식입니다. 또 기다리고 있는 수급들이 많다는 거죠. 네, 뭐 시장의 하나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멋진 네. 주식입니다. 그럼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을 할까요? 목표가는 네. 보통 이게 시가총액 6조가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는 7조 원대입니다. 네. 이 추세가 이어지면서 수급이 빠지지 않으면 한 8조 원까지도 가능한 거죠. 아. 13만 원 정도. 네. 수급을 밀어 올리면서 13만 원대 목표가까지 일단은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뭐 1.8% 조금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역시나 또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두 분 모두 동일하게 또 고 신호를 주셨습니다. 자, 최충성 파트너께 먼저 여쭤볼까요? 주성 엔지니어링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번에도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 같은데 일단 최근 시장은 이제 특정 종목이나 뭐 업종으로 쏠림 현상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매도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에코프로처럼 이제 쇼커버로 인한 주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8.62%로 공매도 잔고 비율이 있습니다. 일단 전달 대비해서 23.99% 좀 증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도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이제서야 막 박스권을 좀 벗어난 단계라 네. 추가적인 그런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해서 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좀 짚어주셨고 자,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난 17일 기준으로는 코스닥 공매도 잔고 비중 상위 2위였습니다. 뭐 그때부터 보면은 주가가 지금 20%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 이제 공매도 잔고 비중이 점차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공매도 추이 그리고 앞으로도 좀 쇼커버링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가 그 공매도 잔고를 볼 때 전체 시가총액에서 5% 정도가 넘는 경우를 보통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가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가속화가 되게 돼요. 그런데 최근 보면 2차 전지 종목 같은 경우가 공매도가 쌓여 있다가 환매수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종목을 환매수하면서 나머지 공매를 한 종목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환매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공매도가 줄어드는 타임에 맞춰서 다른 업종의 공매가 높은 종목들도 볼 필요가 있겠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잔고가 한 72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1조에서 따져보면
이제 비중 같은 경우가 5%가 이상인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쇼커버링 효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충선 파트너께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주가가 이제 연초 저점 대비해서는 100% 이상 상승을 했고 말씀을 주신 거 이제 지난 6월에 라이징 스탁으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목표가를 23,000원에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지금 거의 좀 근접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보유자분들이 지금 전략을 좀 어떻게 짜가야 될까요? 네, 기 보유자분들께서는 이제 5일선을 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뭐 신규로 좀 원하시는 분들은 좀 눌려가는 그런 과정에서 2만 원에서 2만 1,000원 밴드 구간에서 재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2분기 때 네. 업황이 좀 개선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를 잡고 있는 건 하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좀 지켜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에서는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금양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4종목을 살펴드렸습니다. 현재의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한솔 PNS가 올라와 있네요. 한솔그룹의 IT 전문 계열사인데요. 코스피 시간의 단일가에서 9% 강세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신흥이 7% 강세 보이고 있고 3거래 연속 상승하며 오늘도 3% 상승률 보인 포스코 스틸리온 시간의 거래에서도 3% 강세 보이면서 72,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일 알미늄 볼까요? 어제 300억 규모의 BW 발행 결정에 오늘 11% 급등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상승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입니다. 네, 예스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 업체로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9% 강세 보이면서 16,30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장중 신저가를 기록한 신화인터텍도 8% 강세 보이면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또 하이드로 리튬이 5% 강세 보이면서 37,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유니테크노, CM플러스가 8%, 7% 강세 각각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도 보겠습니다. 네, 국보가 3% 하락이 나왔습니다. 5,980원 선 지나가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한창은 오늘 10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11% 급등을 했었는데요. 시간에서는 2% 넘게 하락하면서 442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C 엔지니어링 그리고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도 1% 각각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딥노이드가 현재 하한가로 들어갔습니다. 178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이 소식 전해지자 바로 하한가로 들어가면서 15,2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네오이즈 홀딩스가 2.5% 약세 보이고 있고요. SK증권 제8호 스펙 오늘 9% 약세 나왔는데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밀리고 있습니다. HB솔루션 보시면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로 오늘 8% 강세가 나왔는데 시간에서 1.7% 밀리면서 5,14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라이징 스탁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창환 부장 LG화학, 최충성 파트너 코인테크, 그리고 이성욱 이사 솔트룩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창환 부장의 LG화학의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캐파가 2027년 기준으로 34만 톤이었는데 이제 2028년까지 47만 톤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LG 엔솔을 통한 이제 내부 판매만 진행이 됐는데 향후에 이제 외판도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부진했던 거는 이제 그 NCS 매각이 좀 지연된 부분과 그리고 엔솔 그 지분에 대한 오버행 이슈 그리고 2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좀 겹쳐졌고요. 그런 우려들이 이제 대부분 반영돼서 이제 바닥 찍고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캐파 확대를 비롯해서 이제는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토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동사가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LG 엔솔의 지분을 한 81.8%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 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뭐 방안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LG화학이 IR을 할 때 그 엔솔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사실 거짓말이 됐기 때문에 이게 괘씸죄에 좀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주가도 그렇게 부진했는데 그런 우려가 일단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그 엔솔 지분 자체도 또 할증해서 이제 그 EV 같은 경우는 할증해서 팔게 되거든요. 이제 5년, 7년짜리 이제 EV 같은 경우도 130% 정도 그리고 125, 130% 가격에서 올라가야지만 교환할 수 있도록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 오버행 이슈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또 NC 같은 경우 이 공장 지금 매각 진행 중인데 이제 듣기로는 좀 매각이 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수자가 좀 나타나지 않아서 문제 있지만은 이게 매각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2차 전지 소재 쪽으로의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가는 그런 이슈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그 이제 전지 소재 글로벌 침략 그 친환경 분야에서 매출 30조를 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21조를 그 전지 소재 쪽에서 그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재 캐파를 이제 2028년까지 47만 톤까지 지금 확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거 이제 그 엔솔뿐만 아니라 외부 판매까지 좀 계약을 하고 있어서 아마 향후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2차 전지라든가 이제 그 전지 소재 쪽의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 이제 양극재 기업과 달리 좀 약점이라는 거는 양극재에만 오로지 이제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분리막이라든가 그 다른 그 소재도 같이 하기 때문에 양극재 쪽에 증설을 공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게 그게 단점인 거고요. 주가로서는 거의 바닥에 왔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메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내자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좀 가격적으로도 밸류에이션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제가 그 한국경제에서는 지난 1월 달에 목표가 80만 원 들여서 한번 달성한 적 있고요. 네. 지난 6월 한 16일경에 목표가 120만 원 들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내년 추정 영업이익 6조 9천억에 영업이익 배에서 20배 주고 요게 이제 지주사례율 40% 적용해서 120만 원이 남았는데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좀 떨어져서 시가총액이 81조 정도로 예상을 한다면은 목표 주가가 115만 원으로 산정되고요. 만약에 밸류 그 지주사례율을 50% 하게 되면 95만 원 정도 됩니다.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21선 돌파 나와서 아마 그 20에서 돌리기까지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일봉이고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여기 40주선입니다. 이거 초록색의 40주선인데 이 40주선에서는 거의 바닥이 왔다. 이거 이탈했을 그 40주선 아래에서는 거의 바닥이 계속 왔었기 때문에 이런 네.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모아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기존에 제가 6월 달에 다른 광국경제에서 다른 코너에서 120만 원 드렸는데 5만 원 하향해서 115만 원 드리겠고요. 월요일 시초가 의견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진입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으로 말씀을 주셨고 115만 원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최충성 파트너의 라이징 스타 코인테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강력한 수주 모멘텀 그리고 자회사 시너지가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단 코인테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주 모멘텀 좀 짚어주셨는데 수주가 지금 어느 정도로 조금 쌓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자회사와의 시너지는 어떻게 좀 기대되는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기존에도 제가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뭐 반도체 2차전지 어떤 걸 골라야 될까라고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일단 반도체 2차전지 사업을 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기업을 보시라라고 좀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좀 실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주가입니다. 뭐 2분기 실적으로는 뭐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제 매출액이 3%, 영업이익은 31%좀 적은 수치인데, 이 영업이익은 이제 자회사 탑머티얼이 영업이익을 좀 소폭 보수적으로 좀 추정한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게 있고요. 다만 이제 3분기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예상 매출액이 982억 원, 영업이익은 이제 10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각각 이제 100%, 692%좀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인테크의 고객사가 기존에 이제 3개에서 4개 정도 업체가 있었는데, 현재 이제 7개에서 8개로 좀 확장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국내외 이제 다수의 좀 비딩이 좀 진행 중인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일단 이 비딩은 이제 수주와 매출 인식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그런 수주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좀 업사이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코인테크를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수급이 반도체와 2차 전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업종을 하고 있는 코인테크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가격적인 전략은 어떻게 좀 짜주시겠어요? 네, 일단 오늘 박스권을 좀 신고가를 좀 돌파해줄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매수가는 지금 4만 원 구간에서 한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 박스를 바로 돌파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격대는 4만 5천 원인데, 일단 5만 원까지 한번 바라보시고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손절 가격은 3만 5천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4만 5천 원, 2차로 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상호 이사의 라이징 스탁 솔트룩스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솔트룩스의 라이징 포인트는 엔터프라이즈 AI 사업의 확산에 있고요. 지금 시장 안에서 이 AI, 그다음에 챗 GPT 이쪽 단의 사업 같은 경우는 해외 같은 경우도 대기업 단에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대기업 단에서 확장이 가능하기에 실적 같은 경우가 나아지는 구조에서 주가 같은 경우는 추가로 상향을 할 수 있다는 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자본이 끌어가고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사업이 실적이 증대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엔터프라이즈 AI 사업 아직까지는 조금 생소한 것 같습니다. 이 성장성 좀 더 들어볼까요? 우리가 AI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새로운 것을 학습을 해서 이 부분을 가공을 해서 시장에 적합하게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쌓여야 되고 학습을 하고 다시 가공을 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규모의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시장에 대해서 참여자 같은 경우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앞단의 시장이 열린 구조죠. 가깝게 미국의 애플 같은 경우가 이 챗 GPT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뛰어드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루시아라는 자체 모델이 있습니다. 네. 실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계속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포인트는 뭐냐라고 하면 애플 같은 경우가 챗봇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애플 구조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대기업 같은 경우도 챗봇의 출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라든지 글로벌의 시장 같은 경우 대기업이 이 부분을 이끌어주면서 시장의 성장 같은 경우가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실제 이 사업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쪽으로 수주가 집중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 유사한 기업들을 비춰서 미리 찾아둘 필요가 있고, 사업에 대한 성장, 그다음에 실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대기업단과 연결, 그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 솔트룩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3,700억대입니다. 현재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 300억이에요. 이제 한 500억, 600억으로 매출의 성장이 나타나는 구조에서는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한 2배, 2배 이상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현재 매출 300억 원대에서 500~600억 원대까지 실적을 확대할 수 있다. 자, 그럼 솔트룩스의 주가적인 매매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나갈까요?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가 추세를 형성하면서 이와 같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또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한 종목의 특성 같은 경우가 한 번 더 시세를 계속 이어간다는 점이겠고요. 목표가는 43,000원을 도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가총액이 현재 3천억대 중반인데 4천억대 후반까지 대표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기에 목표가를 도출을 했고요. 손절가는 25,000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상 강한 종목이 더 강하게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고 목표가는 4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은 이창환 부장의 LG화학, 최충성 파트너의 코인테크, 그리고 이성우 이사의 솔트룩스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내용들 참고하셔서 차기 주도주들 미리 잘 선점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충성 와우넷 파트너,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신성 이엔지인데요. 태양광 사업과 클린룸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 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눈에 띄기도 합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빨간불 이어가고 있네요. 1%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 종목은 한국무브넥스입니다. 자동차 부품, 프렌지, 산업기계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8% 강세 보이면서 고점에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도 에너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는 셀바스 AI 올라와 있습니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AI 디지털 교과서를 초중고 모두 검정으로 발간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11% 급등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거래량 3위 기록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1.5% 상승한 2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위는 조일 알미늄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300억 규모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을 결정하면서 오늘 11% 급등했습니다.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가고 있는데요. 62만 주 이상의 거래량 터지며 거래량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2% 상승하고 있네요. 대망의 1위 종목은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오늘 오전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한 영업이익을 발표했음에도 3거래 연속 상승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 3% 강세 보였는데 시간에서 6%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2위 조일 알미늄부터 보겠습니다. 300억 규모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는데요. IMM 크레딧앤솔루션이 단독으로 인수한다고 전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일 알미늄 정규장 11% 급등에 이어서 거래량 실리면서 지금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BW 발행 모멘텀 다음 주까지 좀 주가를 견인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박이라고 하죠. 여기 들어가는 게 스크랩을 주로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오늘 이제 주가가 정규장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IM 크레딧 솔루션과 LG 화학이 같이 이제 300억 정도 거기 같이 조성한 KB라는 펀드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 조일 알루미늄에 이제 300억 정도 BW 투자를 하고 되고요. 포미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향후에 다 주식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환 가격 자체가 2,980원입니다. 이게 이제 리픽싱 조항이 없다 보니까 2,980원이 어느 정도 하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발행 조건 자체가 좋기 때문에 분명 호재인 거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양극재 종목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 관련 종목들도 같이 이제 호재가 될 것이라 볼 수 있겠고요. 대장주는 사마 알루미늄 되겠지만은 롯데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관련 주이긴 한데 다만 이제 동사가 이제 작년에 롯데 알루미늄과 1조 4천억 규모의 알루미늄 스트립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롯데 알루미늄이 승인받지 인증받지 못한 제품을 납품했다고 해가지고 여기 좀 문제가 돼서 다른 알루미늄 박 관련 종목에 비해서는 움직이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관련주로서 시세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세 나온 거의 절반 정도에서 지금 다시 저점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KB 펀드 쪽에서 이제 어쨌든 동사의 전망을 좋게 보고서 좋은 조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11% 정도 올라왔고 시간에서도 한 3에서 4% 올라와서 아마 대략 3,300원 그 이상에서 시작이
월요일에 될 것 같은데 여기 뚫게 되면은 전고점 트라이 뭐 4,000원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전고점 정도 4,000원대 좀 누려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BW의 전환가액인 2,980원이 하방으로 좀 지지해줄 가능성이 있고 또 알루미늄 산업 성장도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에코프로 살펴보겠습니다. 양호한 수급 흐름이 이어지면서 오늘 장중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8월 MSCI 지수 편입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인덱스 효과까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그 8월 11일 날 이제 발표가 될 건데 일단 시장에서 알려진 거는 그 에코프로의 MSCI 편입 가능성은 100%입니다. 그래서 8월 11일에 편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밸류에이션을 뭐 계산할 수 없다고 뭐 또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저는 계산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180만 원 드린 거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은 이제 저는 재평가됐다고 보고는 있지만은 사실 이제 그런 밸류에이션 계산해서 목표가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언제 반영되는지는 알 수 없거든요. 이게 1년이 될지 뭐 발효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속도가 빠른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쉽게 이제 뭐 에코프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고요. 이제 7월 달에 대규모 이제 ETF가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 ETF가 상장이 되다 보니까 뭐 출시만 되면 지금 완판이 되고 뭐 1,000억씩 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 ETF 수급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 특정 이제 소재 ETF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비중이 뭐 20%까지도 가는 ETF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 ETF 비중 높은 종목들이 더 강한 모습이고, 그리고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이 더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이 2차전 쪽에서는 공매도가 가장 많은 4종목인데 그 4종목이 가장 강한 이유도 공매도의 그 쇼커버링도 같이 겸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8월 11일까지 아마 충분히 이제 쇼커버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인덱스 펀드 수급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매도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좀 상환해야 되는 그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걸 좀 파악한 그 개인 투자자들이 물론 좀 파는 게 아니라 팔린다고 보시죠. 위에 걸어놓은 게 자꾸 팔리긴 하는데 물량을 워낙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은 11선 쭉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1선이 살짝 깨지더라도 그럼 21선 지지 받으면 되겠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략은 뭐 그대로입니다. 8월 말까지는 일단은 그냥 가만히 들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그때까지는 뭐 등락이 있더라도 무시하시고 차분히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뉴스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그 공매도 상환이 합쳐서 한 5천억 정도 됐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뉴스를 보면은 대략 종목당 2천억대 정도 상환이 된 거라서 어제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가 대략 공매도 잔고가 1조 2천억 정도 됐으니까 아직도 1조가 남았고요. 저는 이거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면은 좀 당기고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에코프로는 지금 1조에서 공매도 잔고 1조에서 그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좀 계속 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에코프로 BM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공매도 잔고가 1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뒤늦게 올라간 건데, 항상 이제 에코프로가 먼저 시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BM이 좀 따라가는 형태가 좀 되는 경우도 많았고, 지금 그 공매도 이제 아까 공매도 많은 종목도 4종목 중에서 뚫는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에코프로가 대장이니까 먼저 뚫었고요. 그 다음에 광물, 그 다음에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가 그 다음 갔고, 포스코홀딩스가 뚫게 되니까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신고가가 갔고, 그리고 가장 공매도가 가장 많았던 에코프로 BM이 나중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코프로 BM은 이제 사실상 좀 시세가 이제 이것도 똑같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8월 말까지는 어쨌든 이런 그 수급장은 지속될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특히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들은 시장 대장주 역할을 8월 말까지는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이 그때 가져오셨을 때 라이징 스탁으로 가져오셨을 때 목표 주가 56만 원으로 네.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보다는 사실 더 갈 수 있는 룸이 남아 있다고 보실까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에코프로가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왜냐면 그때가 이제 에코프로가 네. 아직 그 뭐 60만 원대 뭐 이렇게 있을 때였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이 양극재 가격을 톤당 5천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리고 2027년도 71만 톤 캐파에 그 영업이익 배수 20배 줬을 때 이제 그 56만 원이고요. 이걸 만약에 포스코 퓨처엠이 계약을 했던 6,500만 원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한 75만 원 정도 나와서 어쨌든 밸류에이션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5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했고요. 그래서 그 71만 톤 캐파의 양극재 가격 5천만 원 기준으로 56만 원이다. 만약에 양극재 가격이 이보다 더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전략자 드렸으니 참고해 보시고 함께해 주신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에 아시아 증시들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본토 지수부터 보시죠. 사계 종합지수 0.06% 보합권에서 마무리했고요. 선전도 0.06% 소폭 빠지면서 밀렸습니다.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가 그래도 힘을 내주면서 0.73%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방중한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와 긴밀한 대화 유지를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측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각자의 정책 조치와 진전 상황을 브리핑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밖에 에너지 전환과 글로벌 녹색 산업 공급망, 저탄소와 제로 탄소 기술 등 이와 관련한 협력 메커니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이번 케리 특사의 방중과 회담을 통해 양국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신뢰가 구축될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홍콩에서 올 3분기 기업 신뢰 지수가 발표되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 개장 상황도 알아봅니다. 유럽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7월 기준금리를 0.25% 올릴 것이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건데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독일은 이 소식을 여파한 지 0.3%, 약간 밀리면서 출발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는 독일의 7월 PMI들이 발표됩니다. 복합 PMI를 비롯해 서비스,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까지 발표되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증시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깍그 지수는 0.31% 소폭 올라주면서 출발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프랑스에서도 복합 구매관리자 지수,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그리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지난 6월에는 부진했는데 이번 7월에는 어떨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